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잘못 만난 죄로 아주 혹독한 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의 일을 조심스레 꺼내볼까 합니다. 애는 무조건 부모가 같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 인생에 절대로 기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참, 자식이 뭐길래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생활쯤이야 잠시 버티면 되는 거지 하며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걸음마를 막 떼던 시점에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 미국에서 키우면 어떨까 싶어. 갑자기 미국? 솔직히 여보 회사가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긴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엔 내가 여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날을 대비하려면 애 교육도 잘 시켜놓고 나도 학업을 좀 맞춰야지. 내가 하는 업종이 대학원까지 나와야 돈 좀 벌 수 있는 거 알잖아. 아직 대학원에 미련이 남은 거야? 좀 그렇긴 하지. 주변에 나 빼고 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아들이 좀 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우리 애도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그렇지. 다 커서 미국 가면 그게 무슨 의미야. 말대기 전에 가야 외국어도 빨리 흡수하지. 요즘 엄마들 지금 다들 유학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야지 외국어부터 배워서 되겠어? 그러다가 한국말 못하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못할 걱정을 하는 거야? 집에서는 한국어 노출시키고 밖에선 영어 노출시키면 2개 국어를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럼 혼자 애 데리고 미국 가겠다고? 대학원 다니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거기는 애들 맡기는 데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시터들도 많고 비용도 괜찮아. 나중에 아들도 우리한테 고마워할걸? 제 아내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까지 그곳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준비했지만 그 사이에 저를 만나는 바람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하게 된 케이스였죠.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택한 아내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었지만 때로는 남들과 비교되는 마음에 울적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는지 기운이 축 처질 때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버리면 저 혼자 한국에 남게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게 기러기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좀 꽉 막힌 사람일진 몰라도 가족은 언제나 함께 살아야 하고 아내와 남편은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애써 무시하며 결정을 최대한 유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내 생각도 바뀔 거라 생각하고 지냈죠. 하지만 아들이 한 해 두 해 커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 애가 커서 부모를 원망하면 어쩌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해줘야 하는 게 부모의 의무가 아닌가? 어쩌면 일찌감치 해외로 보내서 외국어라도 습득하게 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도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아까운 경력을 썩히고 있었어요. 이럴 거면 몇 년 꼭 참고 아내를 대학원에 보내면서 아들을 그곳에서 교육시키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때부터 제 기러기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더라고요. 육아가 보통 일입니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보고 씻기고 재우는 게 제 몫이었는데
그 일에서 해방된 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몸이 편하니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적도 오르고 평판도 좋아지고 사실 단점이랄 게 없었어요. 다만 집에 있을 때의 적막함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적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의 미국살이가 시작되면서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제 용돈 30만 원을 제외하곤 전부 아내에게 보내줬어요. 아무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기러기 생활이 시작되니 저 스스로가 정말 알뜰해지더라고요. 그 생활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 값이면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희생을 하면서도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가정을 사랑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내를 멀리 떠나보내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설마 아들을 데리고 간 여자가 딴짓하진 않겠지. 내 희생을 무시하진 않겠지 하며 아내를 믿은 것이죠. 여보야,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애 얼굴을 실수로 긁었는데 상처가 꽤 깊게 났나 봐. 그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네?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쪽 부모가 좀 예민하게 보네. 합의금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막 겁을 주잖아. 아니 우리 아들 잘못인데 뭐 어쩔 수 없지. 합의금 달라고 하면 줘야지. 가뜩이나 한국에서 혼자 돈 버느라 힘들 텐데 이런 소식 전해서 미안해. 아니야, 뭐 이럴 때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건데 당신 혼자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 안 그래도 이번에 보너스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나오자마자 보내줄게. 그리고 애 엄마들이랑 이번에 여행 한번 가기로 했는데. 여행? 가깝게 지내고 있는 한인 엄마들이 있거든. 그 엄마들이 이번에 애들 데리고 근처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시간 보내고 오자고 하네. 그래, 다녀와. 뭐 가만히 힐링도 하고 좋지. 그런데 거기 1박 2일 숙박비가 꽤 하는 편이라 거기 다녀오면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여행 가지 말까 봐. 우리 애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런데 가봤자 감흥도 없겠지. 그러지 말고 다녀와. 우리 아들도 좋은 구경 해봐야지. 이번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많이 했으니까 수당 꽤 나올 거야. 당신은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아들만 잘 키워. 너무 애쓰지 마. 미안하잖아. 몸 관리는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내 걱정은 하지 마. 한 집안의 가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오히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아들 혼자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닐 텐데. 너무 보고 싶은데 한번 휴가 내고 미국으로 갈까? 가뜩이나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당신이랑 아들이 그리우니까 그렇지. 그냥 내가 한번 아들 데리고 한국 갈게. 회사에 휴가 내기도 힘들 텐데 우리가 가는 게 낫지. 여기 은근히 멀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은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걸?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땐 하루에 여러 번 통화를 할 정도로 수시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시차 때문인지 바빠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하루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끊길 때가 있었죠. 그리고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저는 상처를 받았고
그걸 곱씹으며 우울해할 때가 많았네요. 나만 매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약자인 것 같을 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긴 하는 것일까?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확인받고 싶을 때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이런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바빠. 아들은 자고 있어. 나중에 통화해. 하며 무심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눈치 없는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조언을 해준답시고 상처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 기러기 하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 많다. 옆 부서 김 차장 몰라? 와이프 자식 교육시킨다고 해외 보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랑 바람났잖아. 거기서 애 엄마들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대. 오죽하면 지들끼리 커플 여행도 간다고 하잖아. 불륜이 판을 치는 거지 뭐. 헌신하다 헌신짝 되지 말고 잘 감시해.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아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알지, 알고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사람 일 아니야? 뭐 불륜 저지르는 사람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나? 그냥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요즘 자네 표정 안 좋은 거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근심 걱정 있으면 차라리 미국에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 허구한 날 한숨 푹푹 쉬면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태껏 무리했으니까 이참에 좀 쉬다 오라는 거지. 제 어두운 기운이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다들 저더러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제 외적인 모습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승진에 집착하다 보니 어느새 예민한 사람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동료들도 대부분 등을 돌리더라고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서운함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 미국 한번 갈까? 갑자기? 언제?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가면 되지. 연차도 많이 쌓였는데 어차피 비행기표만 끊으면 되잖아. 이번 주에 갈까? 아들 캠프 잡혀 있어서 안 돼. 다음에 와. 언제 되는데? 내가 날짜 한번 잡아볼게. 하지만 아내는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약속을 피하는 걸 보니 어쩌면 내가 불편한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서로 어색해지고 애틋한 마음도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면 다시 우리의 관계도 불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몰래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네요.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끊어놨고 일부러 모른 척 며칠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생일 선물 소포를 보냈어요. 잘 받았는지 아내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뭘 소포까지 보냈어.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아빠가 돼가지고 선물 정도는 보내줘야지. 마음에 들어해? 그럼 아빠가 보내줬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갖고 싶었던 건 어떻게 알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들 취향 정도는 내가 잘 알지. 직접 얼굴 보면서 축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미안하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조만간 한국 한번 갈게. 애 방학하면 시간 좀 내보지 뭐.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치? 몰래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말을 숨긴 채 아내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생일 당일날 아들을 안아볼 생각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국에 갔습니다.
나름 서프라이즈를 준비한다고 산타클로스인 척 수염도 붙이고 빨간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며 분장을 하고 갔네요. 아들 생일이 크리스마스 날짜와 비슷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드디어 가족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벨을 누르자 한참 동안 답이 없더니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짜잔! 서프라이즈! 하며 선물을 내밀 생각이었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웬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섰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 이건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놀라서 휙 하고 돌아보자 아들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싶어서 감격해 안을 준비를 하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아들은 제 앞에 있는 남자에게 달려가 손을 잡더라고요. 둘은 손을 잡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수진이 하며 아내의 이름만 읊조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수진이 지인이세요? 누구세요? 제가 수진이 남편인데요. 여태껏 아내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갈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와이프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수진이 남편이라고요? 네, 제가 남편인데요. 혹시 수진이 만나러 오셨습니까? 약속이 있어서 잠깐 외출했어요. 이따 다시 오시겠어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당신이 우리 와이프 남편이냐고? 왜 우리 애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저기요. 누구길래 남의 멱살을 잡습니까? 와이프요? 누가 그쪽 와이프인데요? 내가 수진이 남편이다 이 사람아! 네? 그게 무슨... 네가 우리 와이프 꼬셨냐? 여태껏 살림 합쳐놓고 날 농락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아이는 울고 집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을 때 그 남자는 갑자기 저를 제압하며 바닥에 눕혔어요. 진정 좀 하세요 일단.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와이프가 딴 놈이랑 살고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그쪽 못지않게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앉아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일단 아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물 한 잔 떠서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와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봤어요. 그쪽이 지금 무슨 짓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유부녀라는 거 알면서 살림 합쳤단 말입니까?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기나 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 하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가 유부녀라뇨.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쪽이 정말로 수진이랑 결혼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증거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내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수진이랑 20살 때부터 만났습니다. 유학 시절 쭉 만났다고요. 20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났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쪽은 수진이를 언제 만났는데요? 25살쯤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저희는 서로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와이프를 만났던 시점에 대해서요. 저보다 훨씬 먼저 와이프를 만났다는 그 남자도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이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애가 어쩌면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애는 왜 그쪽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그거야 제 아들이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제 아들이에요. 그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늘 곁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분명 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여태껏 아들도 아닌 남의 자식한테 모든 걸 퍼줬다는 말입니까? 그쪽이야말로 증거 있어요? 남편이고 애 아빠인 증거가 있냐고? 증거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저는 수진이 남편이 맞고 애 아빠가 맞습니다. 20살 이후부터 저는 수진이밖에 없었고 수진이도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함께 보냈어요. 장거리 연애요? 수진이가 한국에서 인턴을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기상 계산해보니까 그때 그쪽을 만난 것 같더군요. 만약 그쪽 말이 맞다면 수진이가 저를 속인 거네요.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반드시 3자 대면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쪽이랑 쭉 사귀다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나를 만나 결혼하고 애도 낳은 후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쪽이랑 살림을 합쳤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단 말입니까? 나랑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왜 그쪽이랑 살고 있냐고요? 나도 몰라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따지고 보면 불청객은 그쪽 아닙니까? 전 여태껏 수진이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왜 갑자기 와서 사람 심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막말로 스토커일 수도 있고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쪽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고 애 아빠인데 왜 내가 그쪽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와이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둘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은 최대한 덤덤하게 했지만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 사는 곳 왔는데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게 아니라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는 우리 아들 보러 온 건데 왜 이 남자가 집에 있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당신 남편이고 애 아빠라는데.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됐네요.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말을 좀 해봐. 왜 우리 아들이 딴 놈한테 아빠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와이프는 벌벌 떨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그놈이 동시에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나도 몰라. 우리 아들이 누구 애인지 모른 채로 키우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겨우 벌어먹어 살려놨더니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맘 같아서는 지금 다 엎어버리고 싶거든? 이성 겨우 붙잡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한마디라도 못하면 넌 여기서 끝장이야. 지금부터 사실대로 얘기해. 어떻게 된 건지 밝히라고. 일단 따로 얘기해. 닥치고 지금 당장 말해. 무서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넌 좋겠다. 돈은 돈대로 받고 외로움 채워줄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 나는 안중에도 없었겠지. 처음엔 철없는 실수였어.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이 될지 몰랐어. 나는 정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야. 많이 지치고 외로운 시기였거든. 둘러대지 말고 똑바로 정확히 얘기해. 저놈이랑 사귀면서 한국 왔을 때 날 만나고 양다리 걸친 거 맞아? 그래놓고 나랑 결혼까지 했냐고? 저 사람이랑 오래된 사이는 맞아. 하도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면서 지쳐있는 상태였어. 이제는 나도 안정된 사람을 만나서 마음 편하게 정착하고 싶었어.